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6월 13일. 이제 우리가 맨 마지막까지, 끝까지, 진도 중에 두 개 소단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산화하는 반응하고 남은 게 뒤에 열의 출입. 그러니까 반응에서 이제 발열 반응, 흡열 반응이라고 하는 거, 그거 배우게 될 건데요. 그러니까, 내 바람은 요번 주에 이 진도가 끝나고 다음 주부터 어쨌든 계속 이제 문제풀이 연습시키고 시험 대비를 할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오늘 산화는 여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처음부터 어려운 건 아니야. 근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따라와 줄 수 있도록 합니다. 먼저 나오는 거, 먼저 알아야 할 내용, 이거는 무슨 의미냐 하면 1학년 때 배웠어요. 산화하는 반응을 배웠는데 그 내용 확인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산화하는, 산화, 환원이라고 하는 게 뭔데? 일단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산화는 환인데 중간에 뭐가 하나 빠졌어. 소야, 소. 그 소 말고, 돼지 소 말고 산소화. 그러니까 어떤 물질에 산소가 붙으면 산화입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반대말인 환원은 뭐겠습니까? 산소가 떨어지면 환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건 산소를 얻는 반응, 산소하고 결합하는 걸 산화라고 얘기를 하면 잃는 반응은 환원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는 거지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산소의 이동에 의한 여러 가지 산화하는 반응, 예시가 나와요. 예시 첫 번째 볼게. 자, 읽어본다. 물질이 산소와 빠르게 반응하면서, 자, 산소와 반응하는데 어떻게 빠르게 반응하는 거. 빠르게 반응하면서 열과 빛을 내는 현상이라고 이렇게 돼 있지, 그지? 그러니까 산화인데 빠른 산화야, 이게. 빠른 산화를 뭐라고 하냐면 연소라고 합니다. 연소 뭔지 알지? 불나는 거 얘기하는 거야, 그지? 왜? 산화 반응이라는 거, 이거 기억해둬야 됩니다. 산화 반응이 발열 반응이야. 반응을 하면 밖으로 열이 나와. 근데 그 반응이 빠른 뭐니?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열이 나올 거 아니야, 그지? 불나는 거라고, 불나는 거. 그게 연소야. 됐지? 좋아. 그 다음, 두 번째. 산화철, Fe2O3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배웠어요. 좀 복잡한 거. 요게 이제 주성분인 철광석에서 순수한 철을 얻는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이건 그냥 한번, 알아두고 넘어가면 됩니다. 왜? 화학원에서 지금 이 부분에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됐습니까? 철의 재련이라고 합니다. 재련. 이 용어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예시를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이 예시는 얼마든지 시험에도 문제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오른쪽 예시 볼게. 자, 이거 뭡니까? CH4 뭡니까? 메테인 됐니? 메탄가스. 그다음 O2는 산소 맞지? 메탄가스에 산소가 붙어요. 산소가 붙어서 탄소에 산소 붙으면 이산화탄소, 수소에 산소 붙으면 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다시, 메탄가스로 대표되는 탄소와 수소로 만들어진 물질, 이걸 탄화수소라고 하는데, 얘들의 산소가 붙으면 항상 완전히 산화가 됐을 때, 이 산화는 연소입니다. 됐지? 빠른 산화이기 때문에 연소인데, 완전히 산화가 됐을 때 이산화탄소, 물이 만들어진다. 이것도 알아둘 수 있도록 합니다. 됐죠? 자, 밑에 거 볼게. 요거는 철의 재련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철의 재련은 아주 자세하게는 배우지 않지만, 그러니까, 외우지 않아도 이렇게 예시로서 그 반응식이 나올 수는 있거든. 한번 볼게. Fe2O3를 뭐라고 한다고 했지? 산화철 3. 이것까지 외울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Fe2O3. 그러니까 철 이온 2개 하고 산소 이온 3개가 결합해 있는 거야. 됐지? 이 Fe2O3에 하고 탄소만 이렇게 반응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거냐면 이런 게 흑연 같은 거야. 흑연. 연필심 같은 거. 탄소하고 반응하면 뭐 어떻게 되냐면 이 탄소가 산소를 되게 좋아해. 그냥 있는 것보다 산소를 붙이려고 하면 자기 쪽으로. 그러니까 철이 산소가 붙어있던 철이 산소를 뺏겨. 탄소 쪽으로 가버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되고 철은 따로 분리가 되거든. 이게 철의 재련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반응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에서
내가 지금 어렵다고 하는 게 있지, 그지? 지금 설명은 안 할 겁니다. 아마 뒤쪽에 나오는데요. 여기에 봐봐. 이렇게 균형화학 반응식으로서 개수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어. 산화수를 따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산화수 따지는 게 좀 어렵어요. 잘 집중해서 잘 봐야 돼. 왜? 놓치면 아무것도 못해. 아무도 못하니까 잘 봐야 돼. 알겠지? 이따가. 자, 요게 이제 일종의 예습이 돼 있어야 되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화원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아마도 섞여 있을 거야.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 자, 구조를 볼게. 구조. 뭘 설명하는지 구조를 볼게. 산화하는 반응을 얘기해. 됐지? 산화하는 반응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 제목이 뭐야? 전자의 이동에 의한 산화하는 반응이야. 우리가 방금 배웠던 건 뭐지? 산소가 붙으면 산화, 떨어지면 환원이었잖아. 그지?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아니 산화하는 반응은 맞는데 산소가 아니고 전자를 기준으로 산화, 환원을 약속할 수 있다. 정의할 수 있다. 이 뜻이지. 그지? 그걸 제대로 알아둬야 된다는 거죠. 됐나요? 자, 태초에 산소가 있었습니다. 자, 기억납니까? 전기음성도라고 하는 거 기억나? 전기음성도가 뭐였지? 뭐? 물? 전기음성도. 그 플러그인 4.0, 그지? 그지? 잘했어. 네, 그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 좀 해야겠다, 그지? 자, 전기음성도라고 하는 거는, 자, 들어보세요. 동영상, 보는 친구들도 반드시, 집중해서 들어. 자, 공유 결합을 할 때, 공유 결합상, 전자쌍이 생기잖아, 그지? 전자쌍이 생기는데, 이 전자쌍을, 이 마주보는 두 원자 중에, 이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세기 정도를 전기음성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했었지. 그지? 그리고 그 전기음성도는 어떻게 된다고? 주기율표가 있으면 어느 쪽? 이쪽으로 가면 더 크다라고 했습니다. 오른쪽 위. 됐니? 18쪽은 빼고. 왜? 얘는 결합 안 하니까 전기음성도를 얘기할 필요가 없고. 그지? 오른쪽 위로 가다가 맨 끝에 보면 플로린이 있거든요. 플로린. 그지? 불소. 그지? 그러니까 얘가 짱이야. 전기음성도 4.0이고. 알아둬야 되는 거 좀 정리해 볼게요. 산소는 얼마? 3.5입니다. 탄소는 얼마? 2.5입니다. 2.5. 수소는 얼마? 2.1입니다. 됐죠? 산소하고 똑같은 게 있어요. CL도 3.5입니다. 적어도 도덕적으로 나한테 배웠으면 이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문제 푸는데 좀 쉽게 접근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전기음성도. 자, 그래서 이제 이 값이 상대적으로 큰 애가 더 전자를 잘 끌어당긴다. 이걸 알아둬야 되는 거지. 자, 이제 산화하는 얘기를 할게요. 자, 산소 어때? 전기음성도가 0부터 최대가 4야. 근데 산소는 3.5거든. 세지? 센 편이지. 그지? 그러니까 어떤 결합을 한다고 하면 산소가 다른 애하고 A라는 애하고 결합을 해서 공유 전자쌍을 만들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어때? 산소가 끌어당기겠지. 전자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산화하는 반응을 산소가 붙는 반응이라 했지. 그러니까 이 A는 산소가 붙었을 때 산화된 거야. 떨어지면 환원되는 거야. 맞지?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전자를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산소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A에 산소가 붙으면 이 A는 뭐니? 공유하려고 전자를 줬는데 이게 뺏기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전자를 기준으로 한 산화하는 반응에서 산화라고 하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 산소가 붙을 때 전자를 뺏기니까. 그지? 전자를 잃는 반응을 산화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산소가 붙는 거랑 마찬가지잖아. 산소가 붙으면 전자 잃으니까. 같은 개념에서 얘를 산화 반응이라고 하고, 그러면 전자를 얻으는 뭐니? 반대로 환원이라고 하는 거지. 환원 반응. 정리되죠? 되죠? 그지? 이렇게 딱 정리를 해두면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산화 반응이라 하면 금속이 이온이 되는 거 생각하면 됩니다. 금속이었는데 금속 이온은 뭐지? 양이온이지. 그지? 양이온이니까 플러스 이온이 되면 됐다라고 하는 건 뭐지? 자기 원자과 전자가 이제 전자가 튕겨 나가는 거야. 그지? 그래서 전자가 따로 분리되는 거. 이런 거 이제 산화 반응이라 하겠죠. 전자 뺏겼으니까. 그다음에 환원 반응은 금속이 전자를 받아서 다시 석출되는 거. 뭐 이런 거. 그지? 봐봐. 구리 이온이 어떤지 아니?
물에 녹으면 약간 파란색에서 초록색 색깔이 뜬다. 물이 약간 파랗고 녹색이 이래. 근데 이 구리이온을 어떻게 해서든지 환원시킨단 말이야. 그럼 구리가 되거든. 구리가 돼버리면 이제 구리이온이 남아있는 게 없을 거 아니야. 물에 녹아있는 구리이온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 다시 맑아져. 투명해져, 물이. 원래 물 색깔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런 걸 이제 석출이라고 얘기한다. 그렇게 알아두면 돼. 그럼 석출은 뭐다? 금속의 석출은 뭐다? 환원 반응이다. 그지? 금속의 이온하는 산화 반응이다. 어때? 괜찮지?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갈게, 이제. 산소가 관여하는 산화하는 반응에서의 전자이동. 자, 지금 이미 내가 많은 설명을 했어. 그래서 이거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아마 감이 와야 돼. 지금 감이 와야 돼. 마그네슘과 산소의 반응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잘 보입니까? 잘 안 보이지? 교재 보면 보이겠지, 그지? 여기 내가 쓰면서 한번 해볼게. 마그네슘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소가 있습니다. 지금 상태는 안 적었는데, 이거 고체고, 금속이니까. 이제 산소는 기체입니다. 그럼 뭐가 돼? Mg, 뭐가 돼? O가 돼. 왜?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 문제에서 안 줄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이가의 양이온이 되고, 이온화됐을 때, 산소는 이가의 음이온이 되기 때문에, 왜? 금속과 비금속의 반응이니까 이거는 이온 결합 반응이거든. 됐니? 어쨌든, 요 가스가 같아야 되는 거 알지? 결합할 때. 그지? 그러니까 이건 1대1로 결합할 거야. 자, 앞으로 가볼게. 산소는 O2야. 산소 원자가 2개 있어. 그지? 이 분자 하나에. 그러면 마그네슘은 어떻게 해? 이 마그네슘 일단 2개가 있어야지 요 반응을 할 수 있지. 그래서 2mg 더하기 O2는 2mgO가 돼야 되는 거지. 됐나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돼? 마그네슘은 그냥 이렇게 단순히 봤을 때 산소 붙었으니까 산화야. 그지? 근데 좀 다르게 얘기하자면 마그네슘 이온화되면서 Mg2 플러스가 되고 이 전자를 산소 원자가 가져가서 O2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됐니? 그러면 지금 전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마그네슘 전자를 잃어서 산화고요. 산소 원자는 어때? 전자를 얻어서 환원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MgO가 됐을 때 마그네슘은 산화됐고요. 전자를 잃어서. 그 다음에 산소는 전자를 얻어서 산소 원자는 환원됐다 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됐나요? 오케이, 좋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또 3번 산소가 관여하지 않는 산화하는 반응에서 전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니 산화하는이라고 하면 정의가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 그지? 근데 왜 2개야? 근데 왜 사실 3개야? 우리 안 배워서 그렇지. 다행스럽게도. 뭐 산소가 붙고 산소가 떨어지면 되는 건데 왜 또 전자 가지고 약속을 하냐 이거지. 그렇게 된 거야. 뭐냐면 처음에 뭐 한 1800년대 후반 이럴 때는 그냥 산소가 붙고 떨어지는 것만을 관측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정의를 했었어. 근데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어때? 산소 없이도 산화하는 반응이 성격의 반응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정의를 좀 더 광범위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산소로만 설명할 수 없잖아. 그래서 전자를 가지고 전자를 잃으면 뭐라고? 아까? 그래서 전자를 잃으면 무슨 반응? 좋아요. 산화. 그지? 전자를 얻으면 환원 반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왜 전자로 얘기하느냐? 광범위한 산화하는 반응이 정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이해하면 됩니다. 자, 예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관여하지 않는 반응에서의 전자의 이동. 금속과 비금속 반응. 아까 봤던 거야. 봤던 건데, 비슷한 건데 한번 볼게요. 그 다음 금속과 금속이온에서도 있대요. 요거도 알아둘 수 있도록 합니다. 자, 특히 이거 나오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열심히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알아둬야 돼. 알겠지? 자, 첫 번째 볼게요. 금속과 비금속의 반응. 자, 금속, 비금속 결합하면 뭐지? 이온 결합. 맞니? 금, 비금은 이온 결합. 비금하고 비금은 공유 결합. 금하고 금은 금속 결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 이제 됐지? 금속 원자하고 금속 원자가 결합하면 그 원자의 종류가 다르더라도 결합하면 금속 결합이야.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면 이온 결합.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면 공유 결합입니다. 됐지?
자, 요거 이온 결합하는 걸 얘기하는 거겠다, 그지? 한번 볼게. 나트륨 금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염소 기체가 있어요. 염소, 그거 말고 염소 기체가 있는데, 얘들이 결합하면 뭐가 되지? Say what? 뭐가 되지? 그렇지, 잘했어. 윤성이 오늘 잘하네. 소금, 우리 알고 있는 소금의 주성분이지, 그지? 염화나트륨이 되는 거지. 자,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겠니? 나트륨은 금속이었는데 Na 플러스가 될 거고, Cl은 Cl2로서 기체였는데 Cl 마이너스가 될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트륨은 전자를 잃었고, 염소 원자는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된 거지, 그지? 그러니까 나트륨은 산화가 됐고요. 염소는 환원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지. 됐나요? 됐나요? 자, 요거 그 다음 거 중요하다고 했어. 한번 봐봐. 이거 애매해. 보면 왜 이렇게 되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애매할 수 있어. 그래서 한번 보자고. 학교에서 금속과 금속의 반응을 가르쳤으면 반드시 조금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 애매하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 GN이 뭡니까? 여러분? 정답! 아연입니다. ZN. 아연. 그 다음에 CU는 뭐게? 구리. 구리 풀네임이 뭐야? 맞추면 상품권 줄게. 정답! 방금, 예지가 맞췄어. 동영상에서. 예지가 뭐라고? CU, PPER, 쿠퍼. 정답, 예지. 다음번에 오면, 격하게 칭찬을 해줄게. 쿠퍼입니다, 쿠퍼. 구리. 이거요. 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아연이 고체야. 그냥 금속이고, 구리는 이온입니다. 2 플러스 이온이지. 이 상태에서 얘들이 반응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연이 전자를 뺏겨서 양이온이 되고, 뺏긴 전자를 구리가 가져가더라. 한마디로 구리가 뺏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지? 됐지? 그래서 이제 아연은 산화될 때 구리는 환원되더라. 라고 하는 거지. 자, 여기 하나 좀 알아둘 수 있도록 합니다. 금속이 있는데 금속의 반응성을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금속이 반응을 잘하면 어때? 금속이 공기 중에 노출됐을 때 막 반응하면 산화되거든. 그치? 반응성이 높으면 빨리 산화되는 거야. 다시. 금속이 산화된다는 건 이온이 된다는 거 아니야? 전자 뺏겨서, 그지? 그렇게 보면 돼. 자, 아연 같은 경우에는 반응성이 되게 큰 금속입니다. 칼륨, 아연, 이런 거. 반응성 커. 그 다음에 구리는 사실 반응성이 좀 상대적 평균에 비했을 때는 좀 낮은 금속이야. 근데 구리보다 낮은 애들이 있어. 걔들이 누구냐면, 됐니? 금, 백금, 이런 게 아주 반응성이 낮습니다. 됐지? 봐봐. 내가 금반지 샀는데, 금반지 끼고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막 하얀 가루가 끼고 금이 삭고 없어지면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귀금속은 반응성이 높으면 안 돼. 딴 걸로 변하면 안 된다고. 내가 샀는데 딴 걸로 변하면 안 될 거 아니야. 바닷가에 땅 샀는데, 밤에 보니까 밀물이 들어와서 이제 땅이 없어져. 이러면 안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래. 금도 그렇고, 은도 사실 귀금속 쪽으로 생각할 수 있지, 그지? 그 다음에 백금, 플래티넘. 백금도 당연히, 금보다 조금 더 비싼 귀금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애들은 반응성이 극히 낮다. 그럼 우리는 이제 지금 산화하는 반응 배우고 있으니까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얘들은 이온화가 극히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금속으로 그대로 유지된다. 오케이? 보니까 아연은 반응성이 커서 이온화가 잘 돼서 아연 이온이 될 때 구리는 상대적으로 반응성이 낮기 때문에 얘가 주는 전자를 받고 어쩔 수 없이 석출되는 거지. 환원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오케이, 좋아요. 넘어가 볼게.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게. 산화하는 반응이 동시성이 나와. 아, 이거 간단한 거야. 간단한 거. 뭘 하고자 하는 거냐 하면,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윤성이 보여? 안 보이지? 그지? 윤성이한테, 야, 돈 내놔. 없다고 해봐. 없어요 해봐. 없어요. 그럼 나오면 10원에 한 대다 하면서 탁 해서 이제 1,000원을 뺏었어. 1,000원을 뺏었다? 자, 퀴즈. 그러면 윤성이가 1,000원을 뺏길 때 반드시 그 1,000원 누군가가 받게 되지, 그지? 마찬가지야. 퀴즈라고 해놓고 내가 답을 다 얘기하고 있네. 누군가가 전자를 뺏기면 반드시 그 전자를 받는 애가 있을 거야, 동시에. 그지?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산화하는 반응이 동시성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동시에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산화된다고 하면 반드시 환원되는 대상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괜찮지? 어렵지 않지?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안내를 하나 할게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실전 자료에서 금속과 금속이온의 반응이 나옵니다. 요거는, 자, 빨간 펜을 준비하세요. 빨간 펜을 준비하세요. 뭐 색깔 펜 어디 상관없어. 그 다음 페이지에 금속과 금속이온의 반응 나온 걸 이렇게 하나, 둘 공부할 거는 준 거야. 왜? 이거 예전에 본격적으로 이제 수능에서 어렵게 낼 때 준비했던 자료이고요. 요즘에 한 2년, 3년간 수능에서 이렇게 어렵게 내지는 않다 보니까 교육과정에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경우가, 그러니까 새롭게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문제풀이 기술이지, 그지? 가르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X 한 겁니다. 참고를 해보되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지 말고 학교에서 이 비슷한 걸 가르쳤다! 라고 하면 다음에 시험 대비 기간에 저한테, 쌤한테 얘기하세요. 그러면 내가 친절히 설명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잠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잠깐 쉬고 또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좀 어렵다고 했습니다. 볼게. 우리 산화하는 반응하고 있어, 그지? 뭐가 나오냐면 이 용어, 산화수라고 하는 거 되게 중요한 거야.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산화수 자체는 안 어려운데 이 말 자체는, 근데 그걸 따지는 게 규칙이 있거든. 그게 좀 어렵습니다. 볼게. 산화수가 뭐냐면 얼만큼 산화됐는지를 수로 나타내는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건데 뭐 어느 정도 산화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가상적인 전하라고 돼 있지. 전하량을, 가상적인 전하량을 얘기하는 거야. 실제로 그렇게 전하가 있는 게 아니고 가상적인 전하량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 이온계열 물질 같은 경우 1번 여기서 산화수는 되게 간단해. 이온 결합했을 때 이 물질의 뭐니? 전하량 자체가 그냥 산화수야. NaCl이 뭐니? Na 플러스 Cl 마이너스지. 그지? 1 플러스 1 마이너스니까 NA의 산화수는 플러스 1이고 Cl 산화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되지. MgCl2면 Mg 산화수는 플러스 2고 맞지? Cl은 두 개 있지만 각각 하나씩 마이너스 1인 거지. 어렵지 않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공유 결합 물질에서의 산화수 이게 애매해. 왜? 공유 결합하면 전자를 서로 공유하는 거지 누가 뺏어가는 게 아니잖아.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 가상적인 전압. 그러니까 전기음성도 공유 결합을 했을 때 전기음성도가 더 큰 원자가 이 공유된 전자를 다 뺏었다고 가정하고 매긴 전하량이야. 이게 산화수야. 구성 원자 중 전기음성도 큰 원자가 공유 전자쌍을 모두 가진다고 가정할 때, 다 뺏었다고 생각했을 때 원자가 가지는 전하량을 산화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규칙 있지? 자, 이 규칙이 중요한 겁니다. 규칙을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원소를 구성하는 원자의 산화수는 0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리가 있어요. 수소 기체가 있어. 산소 기체가 있어. 이런 것들. 이거 그냥 뭐 예를 들어 어떤 원소하고 다른 종류의 원소가 결합한 거 아니지. 그지? 그냥 하나로만 만들어져 있는 물질들 있잖아. 그지? 됐지? 요런 것들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이런 것들은 당연히 산화수가 0이야. 아니, 결합을 해봤자, 수소하고 수소하고 결합해봤자, 공유 전자가 있어봤자, 어느 한쪽은 안 땡겨지지. 그지? 안 뺏겼다고.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마찬가지니까 그게 0이라고. 됐니? 두 번째, 화합물을 구성하는 각 원자의 산화수의 총합은, 그러니까 화합물이 H2O라는 물질이 있어. 화합물이야. 이게 화합물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다른 종류의 원소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 순물질을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됐니? 그러니까 화합물의 산화수의 총합은 0이다. 이 말입니다. 왜? H2O 전화 있어 없어?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가상적으로 전화를 매긴다고 해도 합쳐보면 원래 전화가 없으니까 0이 돼야 된다고. 그 얘기거든. 근데 이때 기준을 얘기하려고 하면 H2O의 산화수를 어떻게 매기냐 하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산소가 수소하고 산소가 있으면 수소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잖아. 이 결합은 뭐지? 공유된 전자 쌍입니다. 원래. 맞지? 근데 전기염 성도가 얘는 2.1, 얘는 3.5니까 훨씬 더 세진 산소가 다 땡겨 갔다고 가정하고 매기는 거야. 산화수. 자, 이 4개의 전자 중에 2개는 산소 거지, 원래. 근데 2개는 각각 하나씩 수소 거잖아. 그지? 수소 거의 전자를 몇 개 받았어? 2개를 받은 거랑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얘 산화수는 뭐가 돼? 2-가 되는 거야, 산화수가. 얘는 뭐야? 전자 하나 뺏겼으니까 1 플러스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이렇게 산화수를 매기게 되는 거야. 합쳐보면 어떻게 돼? 0이 되지. 무슨 말인지 알지? 화합물의 산화수 총합은 0이 된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 규칙입니다. 세 번째, 아직 어렵지 않아. 그 다음, 1원자 이온의 산화수. 이거, 여기 나온 거야. 이온 결합 물질의 산화수는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CO2 플러스의 산화수는 그냥 2 플러스야. 플러스 1. Cl 마이너스 산화수는 마이너스 1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냥 이온이 있으면 이온의 전하량 자체가 산화수야. 이 뜻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볼게요. 다원자 이온에서, 다원자 이온. 그런 게 있어요. 이따가 좀 설명하고. 다원자 이온에서 원자의 산화수의 총합은 그 이온의 전하와 같다. 전하량과 같다. 산화수의 총합이 원래 화합물에서는 뭐다? 화합물 자체가 0이잖아, 전하가. 그러니까 총합이 0이 돼야 되는데, 화합물처럼 만들어졌는데 이온이야, 이게. 2-야. 그러면 얘들을 구성하는 원자들의 산화수를 다 합해보면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 2-가 돼야 된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그다지 어렵지 않지? 한번 해볼까? 볼게요. 자, 이거 필기해야 됩니다. 필기. 자, 3개만 적을게요. 이렇게. 됐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 하나만 밑에 거 가져와서 한번 설명을 좀 할게. 요겁니다. 체크. 자, 화합물에서 화합물 이런 거 다 화합물이야. 화합물로 만들어진 이온이야, 이게. 그지? 화합물에서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이다. 단 어떤 특이한 상황에서는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 그 특이한 상황은 좀 이따 얘기하고, 이거 볼게, 이제. 자, 이거 화합물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산소의 산화수가 뭐? 마이너스 2지. 그러면, 자, 마이너스 2가 몇 개 있어, 지금? CO3, 2 마이너스 3개 있지, 그지? 맞지? 다 합해서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지. CO3, 2 마이너스.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면 얘는 산화수가 어떻게 돼? C는. 네, 산소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거 결정하는 거야. 그게 규칙이야. 산화수 규칙이야. 자, 이게 마이너스 6이잖아. 결과가 마이너스 2가 되려면 이건 플러스 4가 되는 거야. 이렇게 잡는 거야, 산화수. 됐니? 자, 이거 하나 예시를 봤고요. 그러면 또 옆에 거 한번 해볼까? SO4 마이너스. 마이너스 2짜리 몇 개 있어? 지금 4개 있지? 다 합해서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지. 그럼 S는 뭐가 돼야 돼? 플러스 6이네. 어우, 좋았어. 이게 산화수야. 자, 인산에서 인산 음이온인데요. PO4 3 마이너스. 이거 해볼게. 마이너스 2짜리 4개, 마이너스 8이고 3 마이너스가 되려고 하면 플러스 뭐가 돼야 돼? 5가 돼야 되네. 그러네요.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지?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씩
어렵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생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갈까? 요겁니다. 다섯 번째네. 화합물에서, 또 화합물이야. 화합물에서 수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1이다. 일반적으로 플러스 1이다. 이 뜻이고, 화합물에서 산소의 산화수 마이너스 1이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라고. 두 개 같이 엮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단! 예외가 있다는 거지. 예외. 수소는 예외가 뭐냐 하면, 금속의 수소 화합물에서는 플러스 1이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 무슨 말이냐면, 봐봐. 물, H2, HCl, CH4 이런 일반적인 화합물은 그냥 H가 플러스 1이야, 그냥. 근데 밑에 있는 거 볼게요. NaH, MgH2. 그러니까 금속하고 결합하잖아. 금속하고 결합하면 수소가 전기음 성도가 되게 낮거든, 원래. 2.1이니까 낮아. 낮으니까 뺏기니까 플러스 1이야. 근데 금속이 더 낮거든. 금속이 더 낮기 때문에, 금속하고 결합할 때는 수소가 뺏는다는 거야. 됐니? 이거, 우리, 익숙하게, 보아오던 예시는 아닙니다, 이게. 근데 금속하고 수소하고 만났을 때는, 결합했을 때는 수소가 뺐으니까 수소는 어떻게 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하나 뺐을 수 있는 거야. 됐니? 그러면 반대쪽으로 가면 이제 나트륨은 플러스 1, 마그네슘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MgH2면 H가 마이너스 1이 되고 그게 두 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2고, 그지? 그러니까 Mg는 2 플러스가 되는 거 맞지? 맞죠? 자, 산소의 예외를 볼게. 여기 좀 어색할 수 있는데 단 과산화물에서는 마이너스 1이며 플로린 화합물에서는 플러스 1 또는 플러스 2가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 자, 이 예시로 바로 볼게요. 과산화물이 뭐냐면 과산화수소수 알지? 상처나면 뿌리면 막 거품 나는 거 있잖아, 그지? 그게 뭐냐면 H2O2입니다. 됐니? 근데 이게 과산화수소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산소 하나를 원래 규칙대로 마이너스 2라고 하자. 그럼 이게 두 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4잖아. 근데 수소는 뭐니? 전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뺏겨도 하나밖에 못 뺏긴다고. 없는 걸 어떻게 뺏겨? 그지? 그러니까 뺏겨서 하나 두 개밖에 못 뺏겼는데 무슨 마이너스 4가 돼? 뺏을 게 두 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산소 원자 두 개가 O2 원자 두 개가 하나씩 뺏는 거야. 사이좋게. 그럼 얘는 그냥 플러스 1 두 개가 있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두 개가 있는 거지. 이 과산화수소. 과산화물이라고 하는 게 과산화수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과산화물은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과산화물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지금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 OF2, 미안해. OF2 맞네. O2F2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제 문제가 산소가 웬만한 그 원소들보다는 전기음 성도가 세니까 결합할 때 전자를 뺏어가서 산화수가 마이너스가 되거든. 근데 F는 뭐지? 짱이잖아. 전기음 성도 짱이잖아. 그러니까 OF2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F는 원자과 전자가 7개인데 17쪽 원소거든. 그지? 그러니까 전자를 하나만 뺏을 수 있어.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 그게 두 개 생기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그때 어떻게 돼? 플러스 2가 돼야지 0이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OF2에서는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산화수가. 산소가 어쩔 수 없이 뺏겼어. 졌어. O2F2는 어때? F를 기준으로 얘는 하나씩을 뺏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마이너스 1 곱하기 2지. 그러면 얘는 어쩔 수 없이 플러스 1 곱하기 2가 돼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다 합하면 0이 될 수 있게 만들어야 돼. 한마디로 지금 뭐 얘기하는 거야, 지금? 우리? 센 놈 기준으로 잡는다는 거야, 산화수는. 센 놈이 뺏을 수 있는 만큼, 합리적으로 뺏을 수 있는 만큼 그 기준으로 산화수를 잡아야 된다는 거지. 거기에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뭐다? 산소. 아주 빈번하게 나오는 걸로 수소를 뺏는 것보다는 뺏기는 기준을 삼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요런 규칙이 있습니다. 이게 좀 복잡하고 어렵다고 봐야 돼요. 마지막에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거는 아마도 다음번 수업으로 넘겨야 될 것 같긴 해. 네, 요거까지는 보자고.
그 산화수와 산화하는 반응에서 이런 거 지금 용어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산화수 기준으로 산화하는 반응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어떤 정의는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산화수가 증가하는 반응은 뭐다? 산화 반응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아까는 우리 뭐 했었지? 산소가 붙으면 산화 반응이다. 또는 전자를 잃어버리면 산화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산화수로만 그냥 따질 수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할게. 산소가 붙어서 산화 반응, 전자를 잃어서 산화 반응이면, 그걸 산화수로 해석해도 그건 산화 반응이라고. 똑같이. 알겠니? 그래서 이 예시에 봤을 때는 이 수소가 전자를 잃기 때문에 여기 산화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마찬가지로 환원은 산화수가 감소하는 반응을 환원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아까 우리 예습할 때 나왔지, 동시싸움. 그지? 산화수가 마이너스가 되는 게 있으면 당연히 전자를 뺏겨서 플러스가 되는 게 있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지. 그리고 또 뭐? 산화수의 크기.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산화수의 크기와 플러스가 되는 산화수의 크기는 동시에 일어나니까 같지, 전체가. 얘가 마이너스 7이면, 산화되는 게, 환원되는 게 마이너스 7이면, 산화되는 건 플러스 7이 돼야 된다고. 그 얘기. 마지막 용어. 이거 약을 얘기할 때도 제라고 하는데, 제산제, 뭐 이런 식으로, 그지? 이거 영어로는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에이전트. 에이전트인데, 이 에이전트를 한자로 바꾸니까 무슨 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화제라고 하는 게 있고, 환원제라고 하는 게 있어. 이 용어도 꼭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산화제는 뭐게? 딴 거 생각할 필요 없어. 남을 산화시키는 거야. 제산제는 뭐지? 제산제? 위의 위산을 좀 억제하는 걸 제산제라고 해. 산화제는 남을 산화시키는 거. 환원제는 남을 환원시키는 거야. 자, 생각해봐. 누가 남을 산화시킬 수 있니? 환원되는 놈이 산화시킬 수 있는 거야. 산화제는 뭐냐면, 막 치고 다니면서 전자 뺏는 애가 산화제야. 지가 환원되는 거지. 전자 얻어서. 무슨 말 알겠니? 그런 게 산화제. 환원제는 뭐니? 전자 여유가 많아서 돌아다니면서 전자를 이렇게 나눠주는 애. 남을 환원시켜야 돼. 환원제는 남을 환원시켜야 되니까 전자를 나눠주고 자기는 산화되는 놈. 그걸 환원제라고 얘기하는 거지. 됐니? 예시. 여기까지 봅니다. CU인데 CU2 플러스가 됐어. 뭐니? 전자 뺏겼지? 남한테 줬지? 누구한테 줬지? 따져보니까 진수한테 줬네? 이 예시를 보니까 예시에 위에 산화수가 나와 있는데 복잡해. 근데 규칙 알고 있잖아. 그지? 우리. 규칙 알고 있지? 그대로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이상하다. 잠깐만. 이상한 거 아닙니다. 이거 마이너스 이온이기 때문에 이게 맞습니다. 플러스 5 맞지? 나도 마이너스 이온이 안 보여가지고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 산화제와 환원제 상대성. 그러니까 뭘 뜻하는 거냐면 어떤 데서 뺏어서 자기가 환원되면 산화시키는 산화제가 있다면 얘는 더 잘 뺏는 놈한테는 뺏겨. 응? 이거 똑같은 물질인데 어디에서는 환원제로 작용하고 어디서는 산화제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지, 그지? 그거 이제 상대성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자, 그 다음 게 뭐냐면 산화는 반응식인데 요거 이제 다음번 수요일 수업에 목요일 수업에 다 오면 요거 계산하는 거 잘 연습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신경 써서 한번 공부를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거 하기 위해서는 지금 오늘 했던 것들 익숙하게 좀 잘 다뤄야 되고요. 기억하세요. 앞에 있던 부분 물이 자동이온화, 그 다음에 그 3연기 중화반응, 그지? 문제 풀었어 안 풀었어요? 잘했어. 역시 우리 반 에이스구나. 윤성이 풀었어 안 풀었어? 뭐라고? 다 풀었다고? 죽고 싶냐? 이렇게 되는 거야. 해봐. 알겠지? 따라와야 돼. 놓치고 오면 안 된다고. 알겠지? 윤성아? 알겠지, 예지야? 그래. 다들 안녕.